어마어마한 고객 데이터 그리고 고객 DB를 가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테슬라 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애플과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 주식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확인을 한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작고 하방 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테슬라가 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많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테슬라의 공매도 철화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테슬라하고 2차 전지는 다르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탄탄하게 버틸 가능성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지금 왜 이렇게 트위터나 다른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는 어떤 기회로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투자기관 테슬라 매수보다는 뭘 해라? 공매도를 치는 게 현명하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미국의 투자기관 쇼트힐스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웨인스, 이 사람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리스크, 굉장히 기행을 일삼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머스크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추가 하락세가 나오니까 뭐 해야 된다? 공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테슬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 스페이스 X에도 신경을 쓰고요. 최근에는 완전히 트위터에 몰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complete nightmare, 그래서 완전한 악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시장 점유율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느냐? 지금 테슬라는 연 20만 대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 캐파를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어떻죠? 20만 대를 못 채웠기 때문에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받아서 싼 차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포드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보조금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포드는 보조금을 받으니까 시장 점유율이 1등이 테슬라였고요. 2등이 현대차, 기아차였고 3등이 포드였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포드가 2위로 올라오고 현대차, 기아차가 3위로 내려갔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도 포드가 뺏어가면서 점유율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테슬라의 비관론자라고 알려진 토니 사코나기 역시 비슷한 입장을 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을 앞으로 더 인하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가격 인하를 하면 향후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들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 16% 이상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한 애널리스트가 트위터 인수가 방해 요소지만 테슬라는 내년 매출을 37% 성장시키고 150억 달러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등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 생산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반응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테슬라가 액면 분할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급락할 때 같이 내려왔다가요, 반등 나오면서 꽤 상승 흐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200달러 초반에서 300달러까지 갔으니까 50%의 급등을 보인 이후에요, 여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부를 돌파 못하니까 쭉 내려왔죠. 지수가 9월달 10월달에 전부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시장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던 거죠. 자, 지지선 붕괴시킬 때 하락 갭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요 지지선들도 붕괴를 시켰습니다. 이 지지선 붕괴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착하다가 붕괴시키고 올라가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79달러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거니까 공매도 치라는 주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테슬라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점유율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 발효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지각 변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20만 대 캐파를 다 채운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빠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달 들어서 모델 3나 모델 Y를 구매하는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3,750달러 약 500만원 돈 정도가 됩니다. 할인 혜택을 연말까지 제공하기로 했어요. 요 금액은 미국 자동차를 사는 고객들이 지금 IRA 법안으로 인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절반 정도 됩니다. 한 50% 정도 돼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신차 할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할인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주문 취소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북미산 전기차 포드는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테슬라는 연간 20만 대 한도에 막혀서 연말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인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점유율을 보시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올해 1분기 76%였는데 지난달에는 60%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20만 대 한도에 막혀가지고 연말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 무조건 계속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테슬라가 또 한 번 하락하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대형주들로 쏠리게 된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상하이 교대근무 축소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 라인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계속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요 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 교대 근무를 축소한다라는 것들은 라인이 일정 부분 멈춰설 수도 있다라는 것들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상하이 공장에서 교대 근무 시간을 11시간 30분에서 얼마로 9시간 30분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달부터 상하이에서 모델 Y의 생산량을 20%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축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량 감축이요, 다른 판매량 감소의 이유도 있겠지만 주로 뭐가 나온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따른 부품 부족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리오프닝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를 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류가 되살아날 거고요. 그러면 부품 공급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생산량 감축 그리고 교대 근무 축소는 이건 단기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4분기에 44만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줄긴 했지만 2021년 비해서 약 45% 증가한 140만 대 정도를 지금 연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작은 게 아닙니다. 성장이 꺾인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모델 Y의 생산 중단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달 말에 8일 동안 모델 Y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모델 Y 30% 감축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 아니냐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작년에는 공장이 정상 가동이 됐었죠. 그리고 요것은 회사 측에서 모델 Y 30% 감축 계획의 일환이다, 원래 감축하기로 했다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의 수요 부진 신호가 나타나면서 재고는 3년 전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중국 시장의 수요 부진이 왜 나왔겠습니까? 중국은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는 보조금 지급이 일시 중단이 됐다가요, 연말까지 임시로 보조금을 다시 주겠다라는 정책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락다운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락다운 걸려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쌓였는데, 이렇게 재고가 쌓인 부분들은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늘려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락다운이 풀리면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정상생활로 들어가면 재고 소진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지금 테슬라와 연관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것이 뭡니까? 트위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트위터를 인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트위터하고 테슬라는 연관이 없습니다.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여기에 대표이사로 가가지고 테슬라에는 신경 안 쓰고 트위터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머스크가 꿈꾸는 것은 제가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머스크는 플랫폼을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의 일환으로 트위터를 인수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죠. 자, 보세요. 트위터의 사용자를 보시면은요, 사용자가 몇 명입니까? 2억 2,900만 명입니다. 물론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앱스토어 사용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지만요,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객 데이터 그리고 고객 DB를 가지게 된 거라는 거죠. 이 고객 DB를 가지고 아마 머스크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테슬라 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애플과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앱스토어에서 앱 사용자들에게 몇 퍼센트, 최대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글 마찬가지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인데, 애플에 대놓고 싸움을 건 머스크,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애플이 최근 트위터에 게재하던 광고를 끄는 게 발단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퇴출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협을 하니까, 만약 트위터가 앱스토어에서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트위터 인수한 거 완전 말짱황이 되겠죠. 이렇게 싸움을 걸었는데, 트위터가 증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때문에 정지됐던 계정을 머스크 인수 이후 대거 사면한 사실, 그러니까 뭐 트럼프라든지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고 우경화된 발언을 하는 계정들을 많이 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실질적으로는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머스크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테슬라 폰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흘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결국에는 폰을 만들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테슬라는 모든 것이 앱으로 이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가 있고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연결이 돼 있죠. 뭘로 연결돼 있습니까? 앱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테슬라 자동차의 단말기용 어떤 폰을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굉장히 여러 대가 있고요,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 큰 트위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테슬라 폰을 가지고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처럼 하나의 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머스크의 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스크는 일정 부분 전기차 시장에서 밀리는 한이 있어도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만들지 못한 더 큰 플랫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전기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 봇이라고 얘기하는 로봇도
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페이스 X까지 넣으면서 굉장히 큰 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CEO가 이렇게 머스크를 평가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비범한 경영자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요, 머스크는 세계 1위의 전기차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기에다가 스페이스 X라는 지금 우주 항공 업체도 성공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트위터까지 붙이면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경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기행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해서 자꾸 괴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머스크는 뛰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 CEO 제임스 고먼이 머스크를 두둔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CEO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와 함께 지난 50년간 가장 비범한 경영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머스크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머스크에게 맞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트위터는 위대한 회사고 머스크는 비범한 경영자다.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한 것이 향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CEO들도 머스크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즈 CEO도 머스크의 일처리 방식에 100% 동의는 못하지만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머스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지금 계획대로 차근차근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전기 트럭 세미의 등장입니다. 요게 이제 세미 트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요. 그리고 전기차 트럭으로서는 시장성을 가장 많이 확보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디젤 트럭의 3배 힘까지 낼 수 있고요. 트레일러를 떼면 제로백이 무려 트럭인데도 5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터가 3개나 들어가는 거죠. 1회 충전에 80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IRL 법안 나오고 나서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미 트럭이라는 거죠. 세미 트럭의 성능을 보시면은 최대 적재량 아마 한 37톤 정도가 될 겁니다. 시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규로 100대 정도가 생산돼서 펩시코로 납품이 됐죠. 이번 시운전을 통해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킬로미터당 1.24kW 미만의 에너지 소비량 요것을 보였다라는 건데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충전 문제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 트럭에는 배터리가 승용차의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들어가거든요. 이거 언제 충전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30분 만에 70%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 트럭의 판매 가격은 600kW 버전이 얼마? 2억 1,300만원, 1000kW 버전이 18만 달러,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트럭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100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해서 2024년 연간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만 대 생산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승용차 대비해서 요 배터리가 5배에서 많게는 몇 배? 10배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승용차 배터리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25만 대 혹은 50만 대 생산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의 실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주가가 반토막 날 만큼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락을 이끌 만큼 실적이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량들을 보시면 여기가 상하이 락다운 1차 락다운 걸리면서 완전히 이제 망했었죠. 공장도 못 돌리고 그랬었는데 이때는 판매가 완전 줄었습니다. 그런데 락다운이 풀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고 있죠. 생산량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세계 판매량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줄었죠. 중국 락다운으로. 그러다 올랐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판매량도 역시나 회복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도한 할인 행사를 통해서 수익성이 나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거 보세요. 배터리 가격 하락이 없습니다. 하락 없이 대당 생산 비용을 대폭 낮춘 테슬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3,750달러의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을 하는데 요만큼이 배터리 쪽에서 가격 하락이나 가격 인하가 있었던 것들은 아니고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줄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델 Y, 그 다음에 모델 3의 안쪽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식이라든지 아니면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를 좀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자동차 생산 원가입니다. 생산 원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에 배터리 가격 하락은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테슬라는 지금 트위터 때문에 두드러 맞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실제로 조업 시간도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긴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테슬라는 내년에 승용차 4가지 모델 플러스 트럭 모델까지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모델 라인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것은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신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할인 행사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까?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죠. 여기에는 배터리가 몇 배, 5배에서 10배까지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2차 전지 수요가 엄청나게 급감을 할 것이다 라는 우려는 과도한 우려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보시면 테슬라도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세미트럭의 가세로 인해서 실적이 더 빠지지 않는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반등할 가능성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특히나 중장기 계획에서 뭐라 그랬어요? 플랫폼을 만드는데 지금 거의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애플과 같은 플랫폼 업체로서 다시 한번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은 애플도 지금 어디로 나오고 있습니까? 애플도 애플카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선점에 있어서 테슬라는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내년에 세미트럭이 판매 호조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차 전지주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들을 살펴보기 앞서서요. 하나만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성공TV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한 주식연구소라는 무료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기가 완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천주의 수익률이 완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1월달 대표 종목들 말씀을 드렸죠. 110% 이상 나왔던 STX라든지 강원에너지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11월달 이후 하반기부터 12월달까지도 급등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25일날 추천됐던 종목 뭐였습니까? DENT인데요. DENT는 추천 당일 9% 급등을 하면서 바로 수익이 나오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29일날 추천됐던 추천주는 바로 태경 BK가 되겠습니다. 태경 BK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추천 후 다음 날부터 무려 26% 거의 상한가 한 방 드린 거죠. 이런 급등들이 또 나왔고요. 11월 30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모트렉스는 여러 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추천을 드려서 급등 수익들 많이 드렸는데 역시나 추천 후 바로 이틀 만에 몇 퍼센트? 11% 수익. 단타 수익은 괜찮죠. 뿐만 아니라 12월 5일, 12월 들어서도 알로이스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로이스는 몇 퍼센트? 역시나
22% 급등하면서 이렇게 수익들이 빵빵 터지고 나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강한 주식연구소 찾아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추천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브리핑을 써드리면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설치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에서 주식성공TV 검색을 하시고요.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남들 매일같이 10% 20% 많게는 100% 수익 내고 있는데 이런 좋은 추천주들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보시면은 삼성 SDI는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원통형 배터리가 중소형적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급락 흐름들이 나오면서 전저점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도 나오고 이렇게 매도 거래량도 많이 터졌었는데요.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이거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하락 추세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락 추세대를 어떻게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지금은 뭐 하는 구간입니까? 안착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뭘 만들고 있습니까? 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만큼 올라가서 추세대 상단에 부딪히면 내려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반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대 상단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들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 공매도 공격에 지금 노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급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도요. 지금의 기술적 흐름이 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상장된 이후에 쌍바닥 잡고 올라가서 그죠? 안착하는 구간 21선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7번 구간이 나오면서 다시 반전할 가능성들도 있어요. 테슬라가 만약에 판매 호조를 보이고 그리고 세미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급을 테슬라 기가팩토리 쪽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배터리 업체들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실제로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이미 중국에서 CATL과 함께 테슬라와 협업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세미트럭에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완성품 업체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은 어떠냐? 자,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칼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점에서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는 것들이요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지금은 상승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 추세대 안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조정이지 이 조정이 2차 전지의 몰락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다. 지금 차트 흐름으로만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은 담아야 될 때죠. 아까 우리가 자료에서도 봤듯이 배터리 가격의 하락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이 양극재 쪽에서도 가격 인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양극재는 가격 전가력이 가장 강한 소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실적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뭐 타격을 받는다.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에코프로비엠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업체 중에서 이 추세대 이탈했나요?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수렴하면서 요 수렴대 안에서 에너지 응축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들로 들어가고 있고요. LNF 역시 고점에서 뭐 얼마나 빠졌습니까? 안 빠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완성품 업체들 또 양극재 업체들은 지금은 하락하는 흐름들로 보이기는 하지만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하락이 아니다. 오히려 잠깐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은요. 우리나라가 IRL 법안에 있어서 지금 미국으로 전부 진출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몇 퍼센트 성장해요? 40% 성장이죠. 그래서 이 40% 고성장하는 시장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일제히 조인트 벤처라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공장을 지어서 이미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세는 꺾이지 않는다. 이 흐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2차 전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내려올 때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테슬라도 역시나 지금 트위터 관련해서 한번 급락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년에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빠지겠습니까? 그 실적에 대한 우려들은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반영이 전부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매도가 아니라 테슬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